자, 20번까지 돌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가볍게 잘 체크하셨죠? 답은 5번입니다. 자, 틀린 게 5번이라 그랬는데 업무 보정에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공사는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자,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이렇게 공부했죠. 우리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가입합니다. 부칙 6조는 얼마? 1억을 가입하고 영업을 하는데 가입하는 방법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 뭐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제에 가입돼 있겠지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가 손해배상으로 물어줬다면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고 영업합니다. 공탁은요, 15일 내로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놓고 해라. 보전하라. 이렇게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재설정해야 한다 하면 X. 자,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데 4번도 하나 꼭 기억합시다.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정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도 룰입니다. 룰. 규칙입니다. 우리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를 생략합니까? 지금 4번 지문이죠. 보정 사실을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딱 하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21번도 대체적으로 잘 맞추셨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이게 틀리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답은 4번.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보증서를 매수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요것 때문에 틀렸죠. 그죠? 매수 임차인이 아니고 누구?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항상 틀리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교부한다고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22번입니다. 개공사 갑은 이거 보기보다 많이 틀려져서 안타까웠습니다. 병이 얼소유 점포라 그랬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권리금 1억으로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개공사가 병과 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받을 수 있는 걸 묻고 있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은 쉽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4천만 원 더하기 월세가 얼마? 10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 한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 1억이죠. 1억 4천인데 요율은 몇 프로로 한다? 0.9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4, 9, 36, 9, 1, 9, 126만 원인데 둘 다 받아야 되니까 얼마다? 답은 252만 원. 5번인데 왜 4번을 팍 찍어놓고 기다리시는지, 그죠?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중개보수는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고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 잘 보시고, 특히 22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권리금 1억 이런 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2년간이라는 기간도 의미 없다. 계산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익혀나갑니다. 23번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1번이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 교환은 얼마?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그것도 시도조례로 정한다. 아주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답이 1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2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즉 동일한 게 이루어졌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과 그 밖의 권리 변동에 따른 거래금을 포함하여 보수를 받는다 하면 X다. 그죠? 동일이 세 번이 들어가면 뭐만 받는다?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복수 용도의 건축물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복수 용도다. 그럼 이 말이겠죠. 건물에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주된 용도에 따른다. 이러면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집 팔았는데 주택으로 계산하자.
그런데 또 개공사는 야 주택이 아니고 번쩍번쩍 1층이 얼마나 요란하게 지금 상가가 준비되어 있는데 상가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자꾸 분쟁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법을 정해놨어요. 주된 용도가 아니고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가자? 주택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념도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거 어디가 틀렸습니까? 영수증이라는 말도 없고 5년 보존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X. 5번 상가를 중개하는 경우 상가라 그랬습니다.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0.8 하면 무조건 X죠. 주택 외임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 임대에 대한 구분이 없다. 그냥 0.9% 범위 내에서만 정리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4번 지도 감독상 명령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이죠. 자, 개공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이건 뭘로 고쳐야 된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걸 수업할 때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지도 감독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이 지도 감독을 위반하는 자가 다르게 처벌되는 것을 시험에 잘 나온다. 지금 지도 감독을 누가 위반했다?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즉 지도 감독하러 나갔는데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 퇴근할게요. 이러면 감독이 안 된다니까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지도 감독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위반한 자를 다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들어온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24번에 5번이 틀렸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겠죠. 특히 거기 동그라미 4번 감독관청은 무등록 개공사의 중개사무소에서도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25번 갑니다. 25번도 중요 문제인데 여러분이 잘 풀고 계셔서 좋았습니다. 자,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물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 4번이죠.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오,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를 합니다. 자, 옳은 게 4번으로 돌았으면 나머지는 다 틀렸나요? 1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어디가 틀렸습니까? 취소한 경우 때문에 틀렸잖아요. 청문이라는 것은 취소하기 전에 억울한 일이 있나 없나를 물어봐 주는 게 청문인데 취소 다 해놓고 야 억울하냐 이렇게 물으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반드시 취소하기 전에 청문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일 내로 취소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7일 내로 반납합니다. 5일을 어디서 한번 들었죠? 5일이 바로 밑에 3번에 붙어야 돼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한 때는 며칠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합니까?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그 님자 빠졌어요.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격이 취소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있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틀렸고 5번도 틀리게 묻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고 하니까 벌써 X다 그죠?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한다니까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니까 5번도 틀린 지문. 문제를 틀리게 내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죠. 그럼 서울에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일산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럼 일산은 경기도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위반을 합니까? 경기도에서 위반합니까?
지금 일을 어디서 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취소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자기가 취소를 못 시켜.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를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청문을 하고 청문한 결과를 통보해가지고 교부한 사람이 취소시키도록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준을 딱 잡으시려면 여러분 뭐가 잡아야 되는가 하면 취소는 누구밖에 못한다. 교부한 시도지사만 한다는 게 딱 잡혀져 있어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의미 있게 딱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26번 사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를 둔 부칙 6조가 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을에게 중개업무를 보도록 한 바 그때 소공사 을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였답니다. 자, 스토리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다? 지역 위반이죠. 서울 종로에 있는 부칙 6조는 어디만 해야 된다?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돼요. 그죠? 자, 지역을 위반하면 아까 우리 제자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죠. 자, 옳은 거 찾아갑니다. 1번. 갑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6월의 업무 정지죠. 틀렸고. 2번. 소공사 을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갑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갑은 업무 정지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2번이 답이고 3번 행위자 소공사를 처분할 뿐만 아니라 갑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옆에다가 이리저리 다 틀렸다. 뭐 1,000만 원도 틀렸고 뭐 소공사를 처분한다는 것도 틀렸고 그지? 뭐 하여튼 이리저리 다 틀렸다. 4번 행위 당사자 소공사를 처분할 뿐 갑에게는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도 틀렸다. 갑은 뭐라고요? 6월의 업무 정지예요. 5번 을은 공인중개사이므로 그 소공사니까 업무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자기 사장님인 부칙 6조를 따라가야 되죠. 서울 물건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7번 문제도 중요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여러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잘못 설명된 것은 답이 1번이죠. 자,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사 및 고용인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일단은 이리저리 다 틀렸습니다. 교육은 누구만이 실시한다? 시도지사만 해야 되지 국토장관 이런 말도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고상하지만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다 틀렸어요. 이런 게 교육의 목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번 무조건 X.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되겠죠. 2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 법인인 경우에 사원 임원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잖아. 그죠? 자, 이때 여러분 실무교육 대상자는 꼭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좋아요. 첫째 누구? 그렇지. 등록을 신청하는 자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법인의 모든 사원 임원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도입되기를 소공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교육 대상자가 4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가 좋아요. 그죠? 특히 소공사가 실무교육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기왕 나오는 김에 그러면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도 한번 정해봅시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 그렇죠. 개공사 또 누구? 소공사만 연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 대상자 한번 잡아봅시다. 또 마지막 교육이 뭐죠? 직무교육도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대상자 구분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 이겁니다. 실무교육 대상자. 자, 일단 2번 지문은 맞고 3번 법인의 분사무소 소공사가 되고자 하는 자도 뭐를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당연히 다 맞죠? 1번이 틀렸으니까. 4번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맞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부칙 6조가 최소한 20, 30년 중개업을 한 고참입니다. 이 고참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별도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맞고. 5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1년 내로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5. 그러니까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이에요. 1년 내로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 보시면서 원래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 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봅니다. 지금 원래 시험 일정이 이렇게 가죠. 10월 24일 시험 치는 날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시험 치실 분들이죠. 시험 치고 나면 한 달 뒤에 11월 24일 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시험 요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다수는 합격하실 거죠. 대다수는 그죠? 너무 긴장하는 것 같은데 대다수는 합격하시겠죠? 그럼 합격을 하면 이날로부터 1개월 내로 1개월이니까 12월 24일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시험일로부터 1개월 내로 지급한다 하면 틀려요. 시험일로부터가 1개월이 아니고 뭐다?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교부하도록 법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대다수는 시험 치실 거고 합격을 하면 12월 24일까지는 이제 자격증을 받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12월 24일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언제? 12월 1일이면 자격증 받아도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격증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실무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자격증을 딱 받고는 실무교육을 받으면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이죠. 그럼 1년 안에 자기가 언제든지 등록을 하면 되잖아. 지금 그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년부터는 지금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일정한 연수를 거쳐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연수해야 됩니까? 아직 그런 거는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12월 이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합격한 사람은 실무교육 받고 자기가 언제든지 등록해버리면 되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내년까지 가버리면 내년에는 인큐베이터에 더 갖다 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인중개사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격증만 탁 따면 바로 등록 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박력이 있는지. 근데 모든 시험은 보제도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아파트관리소장도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소장 안 줍니다.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정한 연수를 끝난 사람이 보자를 떼고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검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검사도 안 그럽니다. 검사 15 보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고참검사한테 일 좀 배워가지고 이제 보자를 떼고 자기가 검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제도에는 보제도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얼마나 박력이 있는지 죽든지 살든지 받으면 바로 탁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연수를 거친 자가 등록을 하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개정이 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게 좋습니까? 자격증 딱 취득해가지고 1번 바로 확 등록하는 게 낫다. 2번 인큐베이터에 좀 더 갖다 놓는 게 낫다. 답은 몇 번?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겠죠. 좀 배워서 나가야 되지. 합격만 했다고 바로 중개업을 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수제도가 도입되면 이렇게 되겠죠. 등록을 신청한다, 접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갈 때 신청은 지금 조건은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만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법이 개정되면 4번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하나 더 간다고 또. 이래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한 놈이라도 들어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지금. 그죠? 인큐베이터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종합병원 갑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죠? 그 조건이 지금은 3가지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원래 빨리 꼭 합격하시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기간 안에 언제든지 등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협회에서 실무교육이 진행되는데 이 실무교육 대상자들도 이때 제일 많이 받습니다. 12월 1월 사이에.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열심히 공부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탁 치고 나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동안은 막 전력으로 질주하다가 갑자기 시험 끝나고 나면 정체성이 상실해가지고, 그죠? 이거 한 달 동안 뭐 할까? 잘 몰라, 지금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합격 딱 했죠. 그럼 자격증 딱 받으면 이때 실무 교육을 한번 받아놓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내년에는 또 새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교육 한번 받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육 경비가 10만 5천원인가 그렇습니다. 3박 4일 받는데 그 10만 5천원 정도 쓰고 쭉 공부해오던 분들이니까 실무 교육 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실무적인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부동산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격자들이 12월 1월에 실무 교육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실무 교육 받으면 재밌겠죠? 자, 지금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스트레스도 크지만 이때 실무 교육은 합격한 자들만 하잖아. 그죠? 분위기 좋겠죠?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전 수업하고 점심 식사하세요 하면 벌써 나가서 맥주 한 잔에 소주 반틈 말아가지고 날씨도 좀 추워지잖아. 그죠? 뭐 시험하고 관계없는 공부인데 뭐 그죠? 그래서 맥주 2잔 말아가지고 드시고 그죠? 또 오후 수업 와가지고 헤매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럽니다. 시험 칠 일 있다 없다? 없다. 그 전까지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죠? 분위기 좋습니다.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이제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 몇 시간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28에서 32시간. 이것도 시험 나온다 그죠? 요거 3박 4일 교육이잖아요. 3박 4일면 오전 수업 끝나면 28시간 만에 끝나고 그날 하루 다 하면 32시간이 되는데 법에서 28에서 30이니까 꼭 오후 수업 안 한다고 딱 요 오전에 끝낸다고 법대로 28시간 맞춰주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아주 화기애애한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죠? 끝나는 날 설문조사거든요. 오늘 교육에서 좋았던 점, 이번 교육에서 또는 뭐 개선할 점,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적어내는데 대체적으로 수험생들이 뭐를 적어내시는가 하면 뭐 교육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후 수업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뭐 말아 드신 분도 앉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설문서에 들어와요. 그 설문서 들어오는데 사실 그거는 관리하는 쪽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더 문제예요. 뭐 시험하고 관계없는 공부니까 벌써 그죠?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공부는 좀 이렇게 실무와 관계없이 너무 지겹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오는데 제가 타 지역에서는 실무교육 강의도 해봤거든요. 한 5, 6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목은 그거고 근데 사실은 사고, 사례 이런 걸 합니다.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1시간, 상가에 대해서 1시간 하겠다. 전부 마르고 딸토록 시험 칠 때 공부 다 했거든, 그죠? 그걸 공자님 앞에 막 뭐 이야기해 봐야지 도움도 별로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제목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사례 해놓고 실제 수업은 거래, 사고, 사례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하면 사고 납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문조사 했을 때 이게 제일 좋았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간 제일 좋았다 이래요. 사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하지도 않아요. 이게 관련되는 사례. 아파트를 한 10번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한 아파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 그런 수업을 하는데 그런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참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렇게 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수업의 주제인데 잘못 싹 들으면 나도 한번 10번 팔아볼까 이렇게 배우는 수도 있거든. 그죠? 이게 이제 수법을 배우는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건 참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좀 과장도 하죠.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사형당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모습은 양면의 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사고 나니까 조심해라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고래 사고 낼 수 있구나를 배우는 것도 된다니까. 그죠? 그런 것도 참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 치는데 뭐 예를 들어 경찰학 개론 그래도 영어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형법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관이 되기 위한 공부인데 예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은 수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시험 과목이었는데 수사학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범죄를 할 때 반대 모방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수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이걸 배우잖아. 그죠?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수사학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의 양면성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뭐 많은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 새겨야 될 것.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이다. 자, 이거 하나 잡고. 그 다음, 원래는 특히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십시오를 지금 강조했습니다. 수사학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런 거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주제를 잘 잡으시고 교육기간은 1년입니다. 28번 들어왔습니다. 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은 가볍습니다. 2번이죠.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얼마 내로요? 2개월 내로 공시한다가 X 3개월이죠.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공제에 가입해서 1년 동안 거두어 들인 돈을 사고 나서 얼마 물어주고 관리비로 얼마 쓰고 이월한 돈은 얼마다를 얼마 만에 공시한다? 3개월 내로 공시합니다. 틀린 것 2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걸로 정리해 주시고 5번 같은 것도 강조 많이 합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협회에 대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29번 잘 체크하고 계셔서 좋았습니다. 형량이 가장 가벼운 것 이건 하나하나 다 적어봐야 된다 그랬죠. 또 단수 남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1번 옆에 적어야 돼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얼마? 1년에 1000.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교환 정서는요 3년에 2000.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000.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업자지요. 얼마? 3년에 2000.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얼마? 3년에 2000.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30번 가겠습니다. 자, 개공사가 행하는 권리관계의 조사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이죠.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중개할 수 없다. X 거래할 수 있다.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거 3번 잡았는데 거기 1번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죠?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으로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합니다. 2번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 그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진행되어 버리면 가등기는 순위를 확정시켜주기 때문에 뒤에 사는 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4번 가압류가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또는 말소 조건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좋겠다. 가압류는 금전, 돈을 압류해 놓습니다. 돈을 어떻게 압류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1000만 원 원금도 이자도 잘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마저도 팔아버리면 내가 받을 기회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집에다가 뭐를 해놓는다? 가압류를 해놓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가압류가 돼 있으면 일반인이 그 집을 사러 왔다가 등기 볼 때 보니까 가압류가 돼 있네. 그러면 쉽게 산다 못 산다? 못 사겠죠. 그러면 집주인이 야 네가 가압류 빨리 풀어줘야 돈 갚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서로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가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또는 말소 조건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당연한 이야기. 5번 권리관계의 확인은 반드시 공부상 확인과 현장 답사를 병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31번 같은 문제 보기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권리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자료로 쓰일 수 없는 공무원. 그 권리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 답이 2번이죠. 지적도, 임야도. 그 지적도, 임야도 옆에 갈로 일고 적어봐요. 지적도, 임야도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계. 지적도, 임야도는 경계가 제일 중요해요. 경계. 그리고 땅의 모양을 뭐라 그런다? 지형. 이것들을 알 수 있지. 권리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권리관계가 나타나나요? 1. 토지등기부. 그건 당근이고. 등기 필정. 말할 것도 없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영수증 재산세 누가 냈다는 걸 보고도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관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그 5번에 재산세라는 게 싹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보이니까 5번을 팍 찍은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 5번에 있는 건 완전 유혹하는 문제, 유혹을 하는 문제, 그죠? 자, 지금 이런 문제는 다시 두 번 놓치면 안 됩니다. 기초기 때문에.
32번 돌아왔습니다. 권리관계 역시 조사 확인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서 싱겁습니다. 사실은 옳지 않는 건 몇 번? 4번. 개공사는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만 설명한다고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지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확인하는 것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X. 그래서 옳지 않는 것 4번. 자, 나머지는 다 맞죠? 거기 2번 보시면 진정한 권리자라고 할지라도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의 유무도 확인해야 된다. 자, 실제 자기 주인은 맞아요. 근데 행위 능력이 없으면 거래를 못해.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대표적으로 누구? 미성년자, 한정산자, 검치산자가 있다니까요. 자, 그때 그 사람들의 능력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한다. 스토리가 그래가죠. 33번 돌아왔습니다. 자, 토지 임대차죠.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여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병이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개공사가 설명할 사항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지금 이 말이죠. 토지가 누구 거다? 갑 거예요. 갑이 을에게 임대하여 이 토지에 을이 뭐를 지었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빌린 땅에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를 그때 매수자 병이 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바르지 못한 것 1. 갑을의 임대차 관계는 병에게 성계되지 않는다. 이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만 임대차가 일어났으니까 성계되지 않는다. 맞다. 2번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지금 이 갑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없어요. 주임법의 대상은 아니다. 맞다. 4번 갑니다.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에 을을 참여시켜서 빌려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을을 참여시켜 토지, 임차권, 해지 계약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되겠죠. 병이 사기 위해서는. 5번 만일 토지 임차권 해지 계약을 하였다면 병은 을에게 그 토지로부터 뭐 퇴거를 명할 수도 있다. 다 맞습니다. 자, 틀린 거 3번. 임차인 을은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지금 말하다시피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임차권 등기를 하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면 뭐 하면 되고 이사와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대항력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물건이 상가라면 뭐를 건물을 인도받고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역시 대항력은 발생하니까 등기 외에는 대항력의 방법이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3번. 그렇게 정의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34번이 만만찮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은 찾기가 쉬웠습니다. 공법상 거래규제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틀리는 것은 비교적 문제가 자주 뜨는 단어인데 여러분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거래라는 건 이겁니다. 두 사람이 돈만 주고 사고 판다고 다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일단 틀린 건 5번입니다. 자,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시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죠, 이거.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건 5번이에요. 자, 나머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용지를 처분할 때는 줄 것입니다.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고 거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돈만 주고 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거래해야 된다. 이게 거래 규제. 농지법에 따라서는 농지 취득 증명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규제죠. 3번, 4번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전통사찰보존법. 여러분들이 뭐 전통사찰보존법이 뭔데 이것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거기에 경내지 거래시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는 말은 여러분 개인 사찰도 개인 재산이라는 건 이해하십니까? 사유재산이죠. 그런데 사찰은 전부 면세, 세금이 면제되잖아요. 국가로부터 혜택받았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일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규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이 문제입니다.
4번 마찬가지. 사립학교도 사유재산이라는 건 이해하십니까? 그럼 사립학교도 사고 팔 수 있는데 학교라는 특수한 조건은 학교도 전부 면세받잖아요. 세금을. 근데 자기 자산이라고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규제를 알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너무 깊은 문제겠지만 답은 5번에 가벼웠습니다. 사실은 답은 가벼웠고 3번 4번도 거래를 할 때 일정한 규제가 있구나 이걸 하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35번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서 원을 뭐라 부른다? 주구용이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의 동그라미,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동그라미, 환경 조건 동그라미 3개 했습니다. 자, 이와 비선호 시설은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다 하면 X예요. 뭐 때문에 X다? 비선호 시설 때문에. 비선호 시설은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의 X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는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라.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데 개공사가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떤 한계?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입지 조건, 지하철하고 역은 몇 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시장은 몇 미터에 있다. 이런 입지 조건 것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저당권도 등기부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 못하는 게 있어. 뭐를? 상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상태를 직접 확인해라 이러면 난감하다니까요. 비가 오면 아파트는 물이 좀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상태를 개공사에 쳐다본다고 비가 오는 줄 압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하는 거 아니죠. 상태는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상태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동그라미 했지만 1번 도색 도배 등의 상태, 2번 벽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상태 안 들어가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뭐 환경 조건을 요구하는데 환경 조건은 3가지 암기해야 된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개공사가 어떻게 이걸 직접 확인하겠어요? 이 아파트 아래 위층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이런 걸 요구 못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일조 소음 진동을 직접 확인해야 된다. 골 때리는 현상 발생한다 그랬죠.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개공사가 빤히 쳐다보면서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가서 자겠어 이래야 된다고. 하룻밤 자봐야 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 알 거 아니나 그죠? 힘들게 잤네. 그 다음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햇볕 뜨는 것을 못 봤으니까 오늘 하루 와서 더 자겠어. 지금 이게 지금 말 되는 소리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3가지. 상태 아닌 게 환경 조건이에요. 그런데 딱 감각적으로 비선호 시설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죠? 틀린 게 5번. 자, 나머지 1, 2, 3, 4 다 맞게 정리됐고 특히 4번 익히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은 반드시 무엇에 따라서 확인한다? 시군조례. 이런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36번 왔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에 대해서 잘못 확인된 것은? 자, 이것도 많이 이야기하죠. 답은 4번. 피성년 후견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검치산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검치산자는 인감이 첨부된 동의서를 제시하면 그자와 직접 계약에도 무방하다. X. 검치산자는 반드시 누구하고만 해야 된다? 후견인하고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4번. 나머지 다 맞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특히 5번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자 여부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거래계약을 성사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37번도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공사 A가 중개한 매도인 갑 매수인을 간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 매수인 간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을 때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 1번 매도인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액의 2할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 OX. 오죠. 계약금 몇 프로 받아라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20%를 받았다. O. 2번 매도인 갑의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담보는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약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O. 3년은 맞고 4년은 틀리는 것 같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O.
3번 매수자 을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손해배상으로서 대금액의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특약을 하였다.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위약금이 된다 그랬죠. 그죠? 할 수 있죠. 당사자 약정에. 5. 4번 매도인 갑이 이 토지상 정원수 세 그루를 후일 다시 뽑아갈 수 있다고 특약도 하였다. 나무가 좋은 나무 모양이죠. 당사자 약정에 따르잖아요. 계약은 전부. 틀린 게 5번이에요. 자, 매수자 을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아서 갑은 그 다음날 계약을 해제했다. 옆에다가 나쁜 분 이래 적어놔요. 나쁜 분. 그죠? 자, 8월 15일까지 중도금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8월 15일 중도금 안 돌았어요. 그렇다고 8월 16일 바로 해지한다. 나쁜 분. 남자 같으면 나쁜 여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쁜 여. 그죠? 자, 그래서 중도금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정한 기간을 최고하여 해지합니다. 최고라는 말은 독촉하고 이런 뜻이에요. 독촉하고.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정 해제가 일어나지. 중도금 안 돌았다고 바로 그 다음날 해지한다. X입니다. 38번 들어왔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잘못 기술한 것은 답이 가볍게 돌았습니다. 1번이죠.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금액에 관계없이 후 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우선 변제권을 할 때마다 했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갖춰야 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찍은다를 우선 변제권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 1번. 자, 그리고는 5번.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도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전전세권이 되는 것은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경매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건 이제 5번이 맞잖아요. 근데 이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다. 이래 들어오면 OX. 5입니다. 이 경매 신청권하고 경매 신청하는 거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 참 이해 안 되는데. 자, 봐요. 이 주택의 집주인 갑이에요. 어리 임차인이라고 칩시다. 이 임차인이 1억의 보증을 살고 있습니다. 대항력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찍었습니다. 자,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는 있죠. 당연인데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보증금 안 내주면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리는 없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다. OX 있잖아. 어떻게 소송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강제경매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보증금을. 이해되겠죠?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리라면 지금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안 내주더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한다? 1번 머리를 쥐뜯는다. 그래가 안 되잖아요. 삽을 들고 간다. 이래가 안 되잖아요. 보증금 안 내주면 결국 소송해야 돼요. 뭘 소송합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고 판결문에 기하여 하는 경매를 좀 이따 하겠지만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고. 그래서 이 보증금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해서 경매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다라는 지문이 들어오면 맞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 안 하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확정일자라는 말을 확 빼고 이 어리 대항력만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 안 내줍니다.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다. 맞죠? 그죠? 신청할 수 있는 소송해가지고. 경매 신청권이 있지는 않지만. 되겠죠? 그렇게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고. 자, 이제 39번은 경매에 관한 내용인데 이 단어만 출발하면 여러분은 수업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지금 했던 수업, 우리 경매 파트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수업한다니까요. 경매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1. 강제 경매가 있고 2번 임의 경매가 있다. 그죠? 그때 강제 경매가 탁 들어오면 제목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집행권원을 기억해야 되고 집행권원은 주로 판결문 등을 이야기합니다. 임의 경매에 들어오면 제목이 뭐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거 제목부터 잡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임의 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X. 강제 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한다. 부터 X. 제목부터 딱 잡아놔야 돼. 자, 경매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그림도 이렇게 그렸어요. 기억해봐요.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그래요.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서 뭐를 차용증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이 갑이 돈을 안 내주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돈 받아야 될 채권자라면 이 사람 돈을 안 갚아주더라. 어떻게 하겠어요? 1. 머리를 쥐뜯는다. 삽을 들고 간다. 좀 이렇게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당연히 뭘 합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때 소송이라는 것은 빌려준 돈을 갚으시오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 그래요.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겠죠. 요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 그런다니까요. 판결문에 기하여 갑의 일반적인 재산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갑이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집도 있을 거고, 땅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비행기는 없을 거고, 비행기는 그죠. 자, 그런 일반적인 재산에서 경매를 해서 그 돈을 찾아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딱 나타나잖아. 갑이 책임을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진행되니까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그림을 딱 보시면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재산이다, 일반적인 재산이다.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일반적 재산. 그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임의경매는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림도 이렇게 그렸어요. 똑같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그래요. 이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전혀 관계없지만 뭐 일단 을이 이해하기 좋게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뭐를 요구할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갑이 부동산인지 아파트인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아, 그런데 똑같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채권자인 은행, 여러분들이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딱 신청한다고. 그래서 팔려나가는 돈을 가지고 내 돈을 회수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붙는다? 이것이 인적인 책임이라면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이것은 뭐에 대해서 물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산에 대비해서 요거는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경매의 종류고 그 특징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잘 들으셨는지.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가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살 것이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라는 경매라는 말을 할 때 그 경매는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아, 거의 90%가 임의경매로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시면서. 자, 이제 수업이 됐으니까 39번. 바르지 못한 것. 답이 4번. 강제경매가 물적인 책임이라면 봐요. 강제경매는 무슨 책임? 그림을 보면서 인적인 책임이에요. 반대로 적었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적인 책임이다. X. 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경매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줬는데 3번 보십시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특정하지 않은 일반 재산에서 이루어지나 봐요. 강제경매는 일반적인 재산,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지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을 기준으로 행해집니다. 그림 이해하셔야 됩니다. 5번도 맞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고 제목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이 존재하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저당권 설정 서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 4번. 40번 가볍게 돌았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의 등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이지요? 1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사는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매수 신청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누구한테 합니까? 지방법원장이지 지원장이고 왜 갖다 붙었습니까? 그래서 틀린 것 1번. 2, 3, 4, 5 중요한데 그 2번은 너무나 강조했던 것.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등록 신청은 보증을 가입하지 않고 등록이 되고 난 뒤에 보증을 설정하죠. 그죠? 근데 2번 보세요. 매수 신청은 등록 시에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액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죠. 3번에 보면 개인은 얼마? 1억.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 추가 1억. 4번도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했다가 취소가 된 자는 3년 동안은 매수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5번.
경매에 관해서도 무슨 교육은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은 있어야 됩니다. 그 실무 교육 줄 거 놓고 자, 우리 중개업에 관련되는 실무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근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법원 행정처장. 그걸 또 지방법원장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채점 하세요. 채점해서 본 점수 적어 놓으십시오. 앞에. 채점 다 했습니까 벌써? 아모라라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모로라도. 80점. 지금 여기 밖에 벌써 우리 원장님이 통계 내었는데 최고 점수가 80점이었습니다. 평균 점수가 50점인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정리가 됐다 그랬죠. 자, 오늘 1회 모의고사를 여러분 보시면서 5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는 분, 이제 앞으로 이 틀리는 문제는 안 틀리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틀리지 않는 문제만 관리해도 합격합니다. 이제 맞출 수 있는 거는 맞췄기 때문에, 그죠? 한 번만 연습할 것도 아니고, 이제 4회 동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